자, 이번 총선에서 상황실장을 맡으면서 당의 선거를 쭉 이끌었고 한강벨트의 대표적인 스윙 보터 지역이죠. 여기 승리를 영등포 승리의 깃발을 꽂은 분입니다. 김빈석 민주당 의원 모시고 총선 이야기부터 여러 현안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좀 시간이 흘렀지만 당선 축하드리고요. 영등포 을입니다. 여기서 사실 뭐 당선 소감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냥 감사하죠. 제가 네. 선출직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4번째 당선이 된 건데요. 예. 3번째 당선될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아하. 4번째 당선되니까 이게 참 무한한 영광이구나 이런 네. 생각이 정말로 네 번째. 예, 들어서 그냥 감사하죠. 영등포 을 정말 초박빙이었어요. 저도 그 개표 방송을 계속 봤었는데 99.8% 개표 진행됐을 때 그때 1% 포인트 차이로 이기셨습니다. 정말 이 부분도 그렇고 승리 비결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선거에 이기면 또 이 모든 것이 다 네. 비결이 되고 지면 또 모든 것이 다 이유가 네.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선거를 이번에 함께한 분들이 네. 참 감사하게도 다 이렇게 열심히 화합해서 뛰어준 건 어떻게 보면 아주 뭐 기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모든 분들이 뭐 함께 뛰었던 분들, 뭐 보좌진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모두가 정말 열심히 해준 것. 물론 상대방도 열심히 뛰었겠죠. 네. 그런데 제가 지내놓고 나니까 이게 한 마음으로 뭉쳐서 뛴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보니까 다들 너무 고맙게 열심히 뛰어줬더라고요. 네. 다른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된 것이다 이렇게. 물론 뭐 생각도,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그러니까 뭐 화합이라고 할까 네. 이것이 굉장히 큰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가야 되고 오갈 것으로 보는지요?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은 총선 민심이라는 게 국정의 방향을 바꿔라, 국정의 네. 대전환,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방향 잘못됐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국정을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의 방향을 잡고 사실은 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근데 이번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의제를 제시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 그냥 그런 방식이 이제 무산되면서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야당이 주로 관심이 있는 중심 주제에 대해서 제기를 할 것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령 뭐 내각의 새 구성과 관련된 총리 인준에 대한 협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좀 협조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이게 일방적인 대화가 진행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반반 정도 시간을 쓴다면 그런 얘기를 일단은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큰 방향에서 보면은 어쨌든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의제를 설정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 자체를 대통령이 일단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자유롭게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대통령이 마음속에 이 논의를 그냥 이렇게 뭔가 성과를 가지고 일정하게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자기의 답을 내면서 정리를 할 것인가 네. 아닌가에 대한 본인의 마음 내지는 전략 이런 것에 따라서 방향이 굉장히 달라지는 그 회담이 되겠죠. 아하. 이 실무 협상할 때는 좀 뭔가 의제를 어떻게 할지 결국은 민주당이 의제 없이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차담형식으로는 1시간 정도. 근데 이게 사실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사실 시간이. 통상적으로는 이런 형식의 회담은 의제를 정하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도 하고 시간을 쓰는데 좀 적절하죠. 또 그동안 많이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호 대화를 이렇게 풀어본 신뢰가 쌓이거나 경험이 축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시간이라는 게 뭐
지금 뭐 저희들이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진행해서 뭐 이런저런 의례적인 걸 빼고 나면 얼마나 얘기가 진행될 수 있을지 그 얘기를 서로 풀어가면서 대화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본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죠. 예측하기가 어렵다. 또 걱정되는 게 이게 끝난 이후에 쌍방에서 대통령실하고 또 민주당 어떤 발표를 할 건데 그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다. 애매모호하게 또 답변이 되고 얘기가 돼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합의가 안 되면은 그거는 각각이 서로가 상호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네. 것을 각각 발표하고 그러니까 뭐 가장 정리가 안 되는 방식은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일 예. 테고 예. 그렇지 않으면은 뭐 최소한도로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다라는 것 정도를 같이 발표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가장 어떤 대화에서 그 비교적 성과를 도출했다 하면은 공동으로 어떤 내용을 뭔가 발표하거나, 합의할 수도 있고 예. 예. 뭐 그 또한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죠.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뭐 대통령실 또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번 회담이 국정 어떤 기조를 전환하는 기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방향 글쎄요. 저는 뭐 사실 그런 기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게 크게 하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계시다. 예. 방향이라는 것은 이미 큰 틀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선이라는 게 있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핵심적인 의제에 대한 것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의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수용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보이지는 않기 네.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에서 본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야당의 대표가 국민의 뜻을 담아서 그거를 직접 요구하고 네. 직접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이 그런 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 담긴 어떤 민심을 따라서 국회는 국회에서 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것이 뭐 가장 기본은 되겠죠. 이번 영수회담 전에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잠깐 만났습니다. 저녁 회동을 했는데 주기적으로 뭔가 회동을 하겠다. 이 회동 어떻게 볼지 또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언론에서는 이러저러한 뭐 다양한 뭐 그림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큰 틀에서 보면은 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큰 틀에서 보면은 협조 관계라고 봅니다. 뭐 왜냐하면 지향하는 큰 방향의 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철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리고 일단 성취해야 될 목표라는 정치적인 목표라는 점에서도 네. 어떤 그 내에 있어서의 그룹별 또는 개인별 목표를 전체 공동의 목표보다 우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층이 막 절대적으로 대별되는 것도 아니고 네. 각종 분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지지층의 상당수가 조국 혁신당의 비례투표를 했던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에서 만약에 서로 합리적이지 않게 뭔가 부분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네. 공동의 틀을 벗어나는 쪽으로 간다 하면은 그에 대한 비판이 뭐 워낙 클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는 그런 협조 관계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뭐 쇄빙선 역할을 할 수 있다. 조국 혁신당이. 뭐 그건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더 뒤에서 이제 받쳐줘야 되는 게 민주당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그 또한 네. 뭐 딱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는 다 조국 혁신당이 다 쇄빙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만 보기도 어려운 것이 민주당 내에 뭐 예를 들어 검찰 개혁의 이슈라든가 네. 또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 이상으로 이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각적 이슈라는 것이 검찰개혁의 이슈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양한 사회정책적 이슈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국혁신당에 구성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특성만으로만 어떤 쇄빙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아마 이렇게 특장이 있는 분야가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더 해보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원내대표 후보 등록 절차 마무리됐는데 박찬대 의원이 이제 단독으로 네. 나가는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원래 계속 의원님도 거론이 됐었잖아요. 네, 네. 불출마를 이렇게 시사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종합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뭐 조금 더 다른 일을 준비해 보는 것이 좋겠다, 다른 일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예. 사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가 에너지를 평소 때 한 서너 배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선거 때 쉽지 않아서 그렇군요. 예. 근데 뭐 그렇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그러면 이렇게 선거를 이루어 놓고 그 다음에 또 큰 어떤 더 큰 승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할까, 뭐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라는 고민을 좀 쭉 했는데 네. 이 다음에 결국 지방선거나 대선을 승리하고 또 더 잘된 어떤 안정적인 집권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할까를 네. 고민했는데 제가 이번 총선 과정을 보면서 아주 절감한 것이 과거와 달리 우리는 이 당원 구조가 어마어마하게 변했어요. 당원들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 공천도 그렇고 어떤 일종의 당원혁명, 당원의 참여 이런 것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었던 선거입니다. 네. 그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더 당원들을 확대하고 또 당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많은 토론을 해서 더 큰 어떤 당원의 민주주의라든가 뭐 이걸 사회적으로 확대하면은 일반 시민의 민주주의가 되겠죠. 이것을 잘 준비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더 큰 승리를 준비한 일이겠다. 근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쭉 있었어요. 네. 쭉 있었고 그것의 다음 화두를 그것으로 잡고 좀 준비해 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의원님도 의원님이지만 다른 분들도 다 지금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또 언론에는 뭐 친명으로 이제 교통 정리하는 거 이렇게 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 뭐 그렇게 교통 정리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한데 네. 그 중에 사실은 이제 최근에 전반적인 지도 체제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당의 지도부에 네. 있어서 좀 핵심적인 구성이 됐던 몇몇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선거를 이겨놓고서 바로 그렇게 경쟁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꼭 좋으냐에 대한 암묵적인 공감대도 일정하게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대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 계속적으로 부각되는 모양새인데 실제 당 안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당 안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물론 본인이 이제 선택하고 결정하고 감수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네. 쉬운 문제는 아니고 그렇지만 본인이 만약에 이것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판단한다면은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뭐 바라거나 또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위기도 그렇다는 거죠.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 꽤 전부터 이번 총선에 승리하고 나면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 불가피론이 훨씬 클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눠본 적도 있고요. 예.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리더십이고 네. 리더십이라는 것이 형식과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데 뭐 누가 보더라도 현재 있어서의 전반적인 민주당의 어떤 구성이나 방향이 이전에 있어서보다는 훨씬 더 방향의 일치성이 높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어쨌든 총선 승리라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읽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뭐 이것으로 목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방선거 승리와 대선 승리라는 앞으로 더 큰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를 대신할 리더십을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럼 본인 이재명 대표가 만약 결심을 한다면 그렇게 쭉 연임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까? 가능성은 뭐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아주 지지자들 사이에도 이거는 말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당 분위기를 한번 여쭤봤고요. 국민의힘도 좀 질문 드려보면 이번 주 내로 원내 사령탑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중에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이철규 의원입니다. 차기 원내대표로 가장 유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뭐 아무래도 여당이기도 하고 네. 또 전체적으로 현재 총선 이후에 어떤 민심의 변화의 요구가 있게 하지만 그것을 받아 안아서 어떤 새로운 어떤 일정한 대안 세력으로서 그것을 끌고 갈 만한 그러한 세력이랄까 네. 뭐 이렇게까지는 존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막 그런 상황에서 이철규 원내대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철규 원내대표가 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유리한 겁니까? 어떻게 불리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은 유리 분리를 떠나서 네. 사실은 누가 되느냐와 상관없이 큰 틀에서는 이 대통령제 하에서의 대통령 중심의 어떤 여당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와 연동이 돼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대통령의 방향이 변화한다면 그것은 우리 민주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국가적으로 네. 그렇게 가는 것이 방향이 바람직한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계속 잘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유리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철규 원내대표를 논하기 전에 오늘 가령 이제 오늘 영수회담이 영수회담이 나오겠지만은 예.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한 마음 자세라든가 방향이 과연 전환할 것인가 그것이 더 핵심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할 것이다. 누가 원내대표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자, 이제 곧 5월인데 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지금 열릴 건데 문제는 최혜병 특검. 이게 지금 민주당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혜병 특검은 사실은 그야말로 피해갈 수 없고 또 피해가서는 안 되는 그런 국민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 민주당이 통과를 시키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건 뭐 국민적 관점에서 보나 또 어떤 안보라는 관점에서 보나 정의라는 관점에서 보나 네. 모든 점에서 이것은 반드시 피해갈 수 없고 통과시켜야 될 일이죠. 뭐 또 민주당도 또 중요하지만 또 거부권 이런 게 또 열려 있잖아요. 예컨대 이걸 거부해가지고 예. 국정이 굴러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겁니까? 못하게 해야죠. 근데 지금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보다 낙선자 오찬을 이렇게 갖는 게 이 표를 좀 의식해서 이탈 막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이 최혜병 특검은 저희가 정말로 만에 하나 대통령이 이런 국민적 요구라든가 어떤 정의의 방향에 어긋나게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네. 계속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192석이라는 게 대통령에게 마지막 8석의 여지를 남겨준 것이지만은 네. 그 8석은 민심의 압박 속에서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지금 여당에서 당선된 분들도 합리적인 어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계속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또 거부하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접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여당 의원들하고 특히 수도권이나 뭐 영남에 있는 의원 아닌 그런 분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것이 저도 궁금한 네. 바인데요. 예. 어쨌든 현재로서는 언론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분이 아직 숫자가 뭐 조금 적죠. 적죠. 몇 분 안 되죠. 그건데 예. 그건 뭐 이해할 수 있죠. 당장의 국면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실제 상황이 된다면은 그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네. 자, 최상병 특검 비롯해서 22대 또 국회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원구성 얘기 나오는데 국회의장은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장은 다 괜찮은 분들이어가지고 네. 오늘도 오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아직 시간이 좀 있고 토론회도 좀 하고 하면서 골라야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 전과 같은 저희가 국회의장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는 게 이번 국회 운영을 보면서 네. 갖는 답답함이 굉장히 쌓여서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국회 운영. 그러니까
저도 국회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뭘 진행할 때 본회의장에서 막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네. 화를 내거나 이런 거를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네네. 엄청 화나더라고요 이번에는. 아, 네. 예. 그래서 아니 저걸 왜 저렇게 하지 하는 그런 답답함이 쌓일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출마하는 분들이 네. 다 그런 식의 기계적 중립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국민적인 합의의 기초에 있거나 또는 국회에서 일정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은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네. 무리하게 어떤 묘수를 써서 진행을 지연하거나 하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대부분 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적어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덜 우려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국회의장 선출할 때 다수결로 의원들이 이제 뽑는 아이고, 거잖아요. 추미애 의원은 오늘도 보니까 네. 각종 당원 조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네. 지지를 받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의 국회 운영에 대한 불만이 네. 이게 너무 비개혁적이다 라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만 또는 당원들의 불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현상 자체가 다음에 뽑힐 국회의장들 전반에 대한 일정한 어떤 방향 제시라든가 압박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또 민주당이 꼭 가져가야 할 그 상임위 어떤 게 있습니까? 법사위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법사위 운영위 얘기는 이제 기본으로 이번에는 원내대표 논의되는 과정에서 당에서 계속 논의를 네. 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본으로 다들 보고 있는 거고요. 통상 그 외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원구성 협상을 너무 질질 끌어서 일정한 원구성이 의석 비례로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만약에 과거에 한번 그랬듯이 네.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민주당이 하지 않으면 21대 시작할 때 그렇게 안 됐죠? 되는 예.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아니어서 이제 통상적인 경우처럼 의석 비례로 된다면은 그때는 그것은 상호 관심 있는 상임위를 그걸 조율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 근데 통상적으로는 네. 언론의 문제라든가 과방위. 등등 때문에 법사위라든가 과방위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관심을 갖고 있겠죠.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법사위 절대 안 된다. 국회의장이 일당이 가져가면 우리 입장에서는 법사위는 꼭 가져가야 된다는데. 근데 이번에는 예. 그것은 크게 논의의 대상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원구성이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겁니까? 22대 되면? 그것을 가지고서 시간을 계속 끌면은 아마 새로 이번에 구성될 의장들은 국회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마무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끝으로 이제 22대 국회에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다시 또 입성을 하시는데 꼭 하고 싶은 일도 있을 거면서 또 각오도 있으니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국회에서는 제가 이제 비교적 정책 관련한 일들을 맡아서 네. 그 다양한 분야의 법들을 했습니다만 하면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일선의 구단위, 그러니까 시군구 기초단위에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에 비춰서는 좀 낡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각종의 법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사회적인 협약과 토론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하는 큰 틀의 변화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일 수도 있고 또는 아주 어떤 기초 단위 수준에 있어서 조례일 수도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 각종 당사자들의 참여가 더 많이 보장되게 하는 방식, 이런 큰 어떤 하나의 원리를 관통하는 그런 방식의 법들을 좀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계획들을 좀 더 생각하고 계시네요. 어쩌면.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예. 지금 이제 말씀 자체가 더 어떤 21대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 하신다.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국회 가서 더 큰 활약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